네, 반갑습니다. 사무님 먼저 닥경제입니다. 우리 3강인데요. 사무는 현상의 연구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는 좀 이렇게 이 단어만 좀 똑 떨어뜨려 놓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이 단원이랑 좀 연결된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네, 첫 번째가 어, 어, 당연히 이제 연구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킬러로 나오는 이 사회조사 유형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은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이게 같이 나오고, 그리고 혹시나 나온다면은 연구 윤리도 나올 수 있다. 음. 요 네 가지를 이제 한 번에 다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얘가 이제 킬러지. 음.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굉장히 보기가 길어. 그리고 연구를 다양하게 하는데 그 연구를 정리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근데 그냥 막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회조사 유형이 나오면은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제가 그래서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 응? 첫 번째는 뭐 찾으셔야 되냐면, 독립변수, 종속 변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독립 종속 변수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 모집단 찾으셔야 돼요. 모집단. 세 번째는 표본 집단도 찾으셔야 돼요. 표본 집단. 그다음에 네 번째,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어, 선택했는지 그거 찾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음, 가설이 나와 있다면 가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가설이 나와 있다면 가설 체크해 주셔야 되고, 여섯 번째, 사전조사랑 사후조사가 나와 있다면 요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일곱 번째, 만약에 음, 실험, 실험법이라면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덟 번째,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음, 실험 처치를 어떻게 언제 해줬냐, 요거 찾으셔야 되고요. 아홉 번째,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있으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변수를 어떻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주셨는지도 찾으셔야 되고요. 열 번째, 가설의 음, 수용 기각 여부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다 찾으라는 게 아니라 찾을 수 있는 것만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가설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가설은 당연히 못 찾지. 가설이 안 나와 있는데 수용 기각 여부를 찾을 수 있겠어? 못 찾죠. 근데 이런 게 있어. 가설을 안 줘. 그냥 가설을 설정했다 이렇게 해줘. 근데 이렇게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가설이 수용되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설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은, 여기가 또 안 나오죠? 왜 나와요? 여기가 안 나와? 어, 하나도 안 나오니? 보여요?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 연구 방법이 이제 양적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가 있다.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을 좀 구분을 하시면은, 양적 연구는 연구의 목적이 법칙 발견이에요. 얘는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고, 질적 연구는 심층적 이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 연구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료의 수치화나 계량화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질적 연구는 자료의 수치화 계량화보다는 연구 대상자의 의도나 아니면은 특정 행동을 한 이유, 원인을 분석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모든 거를 다 수치화 계량할 수는 없어.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이라는 거를 주제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 이제 현빈이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짝사랑은 해봤다고? 짝사랑만 해봤으니까 알겠네요. 이 사랑이라는 거를 너 어떻게 측정할 거야? 어떻게 측정할 거야? 측정할 수 있어?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이렇게 딱 정의를 할 수 있어?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측정 불가능한 개념을 수치화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뭐 데이트 시간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락 횟수. 그러면은 시간이나 횟수 이런 거는 측정할 수 있지. 1시간,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작업을 반드시 거쳐주고요. 그리고 요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구 방법,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쓰냐. 우리 양적 연구는 실험법이랑 질문지법을 써요. 질적 연구는 면접법이랑 그다음에 참여 관찰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데, 우리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달리 가설을 설정해요. 질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하잖아요.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잠정적 결론이거든.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막 연구를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맞으면은 가설이 수용되는 거고, 어? 실제로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설이 기각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우리 양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일원론이고, 얘는 이제 이원론이거든. 얘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연현상과, 그러니까 자연과학 있잖아. 자연과학. 자연현상과 자연과학이랑 사회문화현상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는 거야. 얘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본질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연구 방법을 해야 된다. 얘는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조사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라서 얘는 자연과학이랑 사회문화현상이랑 방법이 같지.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같잖아. 방법이 하나다. 방법이 하나. 1원이고요. 얘는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현상이랑 본질적으로 다르잖아. 그러면은 얘 따로 조사해야겠지. 그래서 방법이 몇 개야? 두 개죠. 그래서 이원론과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뭐 이 정도로 하시고 제가 이제 연구 순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따 문제가 하나 나올 거야. 그 문제를 토대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를 찾아야 된다. 자, 우리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A랑 B가 어떤 연구 방법인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개량화된 자료, 그다음에 통계 분석 나와 있지? 방법론적, 이론론이래. 그럼 A가 양적 연구고요. B를 보시면은 주관적 생활 세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의 해석, 그다음에 방법론적, 이원론이니까 B가 이제 질적 연구가 되는 거고. 자, 두 학생만 옳은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A를 적용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참여관찰법. 자, 우리 양적 연구에서 참여관찰법 써? 여기 보세요. 양적 연구에서는 질문지법이랑 실험법을 쓰죠. 이제 값이 틀린 거고 그럼 을이랑 병이 맞겠네요. 을 보시면은 B는 질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방법론적 이원론이고요. 우리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셔야 돼. 자, 1번. A는 양적 연구죠. 사회문화 현상의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니까 규칙 발견, 법칙 발견이 목적인 거고요. 2번. B는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밑줄 쳐봐. 직관적 통찰. 답은 2번입니다. 직관적 통찰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고 분석했을 때 아, 제가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직관적 통찰이야. 사실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잖아. 어?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은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모니터로 애랑 부모의 행동을 막 이렇게 봐. 그다음에 말하더니 솔루션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머니 평소에 이러시죠? 막 이러단 말이야. 그런 게 직관적 통찰이야. 그게 굳이 따지자면 참여관찰법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참여관찰법이에요. 직관적 통찰 맞고요. 3번. A는 양적 연구는 심층적 이해. 우리 심층적 이해는 질적 연구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B는 질적 연구는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 배제하지 않고요. 사용합니다. 비공식적 자료. 비공식적 자료가 뭐냐? 비공식적 자료는 예를 들면은 일기나 낙서 아니면은 뭐 영상, 그 영상이 무슨 뉴스 아니면은 뭐 그런 공식적인 영상 말고 그냥 내가 뭐 평소에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서 찍은 그런 영상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요거는 질적 연구에서 중시한다. 질적 연구에서 중시하고요. 4번, 5번 소득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
자, 상관관계에다 밑줄 치시고, 자, 우리 상관관계는 원인과 결과거든? 원인과 결과가 독립변수, 종속변수예요. 그거는 이제 양적 연구야. 또 우리 양적 연구는 요 법칙 발견인데, 어떤 법칙이냐면, 노란색으로 써야지. 어떤 법칙이냐면, 변인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거야. 변인 간의 관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얘는 양적 연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2번. 실제로 우리 사회조사 유형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좀 보시면은, 자, 일단 가설 설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 가설 설정. 그 가설은 양적 연구에서만 측정하죠. 일단 양적 연구고요. 자, 학교 폭력 가해 행동에 청소년의 공감 능력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원인이 되는 게 공감 능력이야, 가해 행동이야? 현빈아, 학교 폭력 가해 행동에 공감 능력이 미치는 영향이래. 그러면은 공감 능력이 학교 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학교 폭력 가해 행동이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되지. 얘가 얘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원인이 되는 공감 능력이 이제 독립 변인이 되는 거고, 글씨를 이상하게 썼네요. 얘가 이제 독립 변인이 되는 거고, 영향을 받는 결과값이 되는 게 이제 종속 변인이다. 그 다음에 청소년, 요게 나왔죠? 청소년. 얘가 뭐 집단이야? 가설을 봤더니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 폭력 가해 행동을 적게 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자, 연구 대상이 전국 청소년 중 1000명이다. 요게 이제 표본이 되는 거고, 자, 이 표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표본은 내가 실제로 연구한 대상이 되는 게 표본입니다. 실제로 내가 연구한 집단이 표본 집단이야. 그래서 자료 수집을 보시면은 설문조사를 통해, 자, 여기 밑줄 쳐봐.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자료 수집 방법 쓴 거야? 질문지법 쓴 거야. 학교폭력 가해 행동 횟수. 자, 밑줄 쳐봐. 가해 행동 횟수. 자, 요게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학교폭력 가해 행동이라는 거를 가해 행동 횟수로 측정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고요. 공감 능력이라는 건 어떻게 측정해? 측정을 공감 능력은 무조건 이렇게 측정해야 된다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특정 검사의 점수로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독립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죠. 그 다음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학교폭력 가해 행동 횟수가 많은 청소년 20명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했대. 얘네가 또 면접법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했더니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통계 처리,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내용을 녹음하여 기록 후 코딩으로 분석했대요. 그렇대요. 자, 분석 결과 청소년의 공감 능력 정도는 가해 행동과 음의 상관관계, 자, 우리 음의 상관관계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음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반비례 관계예요. 근데 아까 얘가 지금 반비례 관계였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가설이 수용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건 다 찾았고요. 1번 기억은 독립변수냐? 자, 그럼 기억은 종속변수였죠. 2번 디귿은 통제 집단.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게요. 우리 문제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는 걸 물어보는데 이거 굉장히 유용한 팁이야. 이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이라는 단어는 실험법에서만 사용해요. 만약에 문제에서 질문지법을 써놓고 실험 집단이 누구냐, 통제 집단이라고 누구냐 이러면은 그건 질문이 틀린 거야.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이라는 단어는 실험법 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시면은 이거는 이제 아예 그냥 질문이 틀린 거지. 실험법 안 썼잖아. 3번 우리 리을은 독립변수에 대한 개념의 수학 설정인데 우리 기억은 종속변수였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비읍은 양적 자료냐? 자, 우리 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인데 설문조사는 질문지법이니까 질문지법은 양적 연구죠. 그래서 양적 자료 맞고요. 자, 우리 1차 자료랑 2차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써놔. 자,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고 2차 자료는 남이 수집한 자료. 그래서 1차 자료랑 2차 자료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옷은 1차 자료냐? 시옷은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인데 면접은 내가 직접 했죠? 1차 자료입니다. 답은 4번. 5번 이응으로 보아 가설이 좀 수용됐는데 기각됐다고 했기 때문에 답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어. 아, 쉽게요. 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문제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지워야 되네. 응. 음해. 응.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봅시다. 자, 연구자 갑은 청소년, 자, 우리 청소년 밑줄 치시고, 제가 지금 모집단이에요. 소비 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에 대중매체와 또래 집단이 미치는 영향이래. 그러면은 얘네가 얘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보는데 여기는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음. 지금 대중매체와 또래 집단이 얘네가 소비 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얘네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지. 갑은 가설을 설정했다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은 양적 연구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땡땡시 고등학생 500명 얘네가 이제 실제 연구 대상이니까 표본입니다. 대중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 그럼 얘는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니까 소비 지향 태도. 소비 지향 태도는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 1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고요.
또래 집단이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는 과시소비 행동, 종속 변수 2에 대한 개념의 추적적 정의입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질문지법이고요. 이후 갑은 자료를 분석하여 소비지향 태도의 경우 다시 일로 와서 소비지향 태도의 경우 대중매체 영향력이 소비지향 태도의 경우 대중매체 영향력이 그 다음에 과시소비 행동의 경우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크대요. 각각 얘는 얘는 얘에 영향을 미친 거지. 한편 을은 갑의 연구를 참고하여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진행했네요. 을은 기존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던 고등학생 100명을 선정해요. 자, 고등학생 100명. 얘네가 을의 연구에서 표본인 거야. 각각 50명씩 A집단, B집단으로 나눴어요. 자, 그럼 을의 연구를 좀 정리해 보시면은 이건 이제 갑이고 을은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을은 지금 고등학생 100명을 A집단과 B집단으로 50명씩 나눴어.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A집단에는 자신이 개발한 소비재 교육 프로그램 요거를 썼고요. B집단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썼대요. 근데 지금 을의 연구는 자기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잖아. 그러면은 자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A집단이 무슨 집단이 되는 거야? A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 변화를 주지 않은 B집단이 이제 통제 집단이 되는 거지. 을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A집단에서 소비지향 태도 지수와 과시소비 행동 지수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났대. 더 A집단이 더 큰 변화가 있었대요. 1번. 자, 갑의 연구에서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가설은 알 수가 없어요. 갑이 지금 어떤 가설을 세웠는지 모르잖아. 모르고요. 2번. 갑의 연구에서 리을은, 자, 우리 리을은 종속 변수 1에 대한 개념적 측정인데, 기억은 지금 독립 변수잖아. 틀렸죠. 3번. 을의 연구에서 비읍은, 을의 연구에서 비읍은 자신이 개발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시옷,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과시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었냐. 지금 보시면은, 과시소비 행동 지수,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에 더 큰 변화가 있었대. 근데 요거는 사실 낚시예요. 답을 3번을 고른 친구들이 많은데, 봐봐. 더 큰 변화가 있었지. 그럼 얘가 더 큰 변화가 있으면은 얘네는 변화가 없는 거야? 현민아, 얘네가 변화를 많이 했대. 그럼 얘네는 변화가 없는 거야? 얘네도 변화했을 수도 있어요. 얘네도 변화 가능성이 있어. 근데 얘네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 거지. 그래서 요거는 알 수가 없어요. 4번. 을의 연구에서 A집단은 실험집단이에요. 자, 을의 연구에서 A집단은 실험집단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갑, 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모두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냐. 자, 우리 언어적 상호작용에 밑줄 치시고,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는 면접법이랑 질문지법인데, 우리 을은 지금 실험법 사용했죠?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
자, 연구자 갑은 온라인 게임 내 이용자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를 연구 주제로 설정했대요. 우선 선행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를 통해, 얘는 이제 문헌 연구법이죠.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 캐릭터 레벨을 기준으로 이용자들 간 서열이 형성됐대요. 원래는 계속 줄여서 쓸게요. 레벨을 통해서 서열이 형성됐대.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어 서열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갑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10개월 동안, 여기서부터 비출게, 10개월 동안 이용자로 활동하며, 지금 참여 관찰법이죠. 선행 연구 결과를 재확인했지만 이용자들의 대면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의 연령, 학력, 소득이 들어간 이후에는 기존에 형성되었던 온라인 게임 내에 이용자들 간 서열이 변화했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나랑 현빈이랑 게임을 하는 거야. 어? 응? 근데 이제 나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롤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뭐 오버워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현빈이는 그 롤을 너무 많이 해서 재수를 했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게임 현장에서 만나면은, 현빈이는 뭐 예를 들어서 레벨이 그 롤에서 뭐라 그래요? 골드, 뭐 플래티넘, 롤 티어가 너 뭐였니? 비밀이야? 다이아였대요. 나는 브론즈일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제 서열이 현빈이가 높은 거야. 어? 온라인에서는.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났어. 우리가 현빈이가 계속 패드립을 쳐가지고 시발 만나자 이래가지고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나이가 많죠. 25세. 그다음에 학력은 뭐 같겠죠. 둘 다 아직 고졸. 그다음에 소득은 저는 소득이 꽤 돼요. 고소득. 어? 근데 현빈이는 너 몇 살이냐? 22세냐? 현빈이는 22세에 저소득이죠. 응.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났다니 이런 거지. 현빈이가 막 온라인에서는 막 키보드 워리어처럼 막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막 저에 대한 인신공격, 접어라, 집에 가라, 뭐 이러다가 실제 사회에서는 이제 깨갱 이러고 힘도 제가 세죠. 힘도 제가 세고 배드민턴도 잘 치고 모든 면에서 제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빈이가 오프라인에서는 깨갱하더라, 그런 모습을 이제 관찰한 거지. 그래서 갑은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실시했는데, 온라인 게임 이용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거 줄치시고, 요거는 질문지법이죠. 그래서 결과 갑은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한 사람들은 게임 캐릭터 레벨에 의존해서 서열을 형성했지만, 대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연령, 학력, 소득 등을 중심으로 서열이 형성됐다. 그래서 지금 얘는 독립변수가 어, 독립변수가 막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제 독립변수거든.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온라인 게임 설문조사 실시하고 온라인 게임 설문. 제가 아까 여기다 써놨어요. 어. 응.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모임 종류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1번 기억 단계. 자, 우리 사회적 관계를 이해 어쩌고저쩌고 연구 주제 설정이죠. 주제 설정 단계. 우리 주제 선정 단계에서는 같이 개입이 허용되는데, 여러분 필기 하나 할게요.
자, 양적 연구의 연구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첫 번째, 주제 설정. 두 번째가 이제 가설 설정. 세 번째가 이제 연구 설계예요. 네 번째가 자료 수집. 다섯 번째가 자료 분석. 여섯 번째가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여섯 번째가 이제 가설 검증.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결론 도출. 자, 요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볼래? 이렇게 세 가지 묶고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가치 중립.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것 같은 자료만 수집하고 나랑 뭔가 반대되는 거는 수집을 안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건 사기예요. 그다음에 자료를 분석하는데 자료를 분석하면서 요거는 내 가설이 수용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상하게 분석해.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가설을 검증할 때도 내 가설이 틀렸는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가설을 뭔가 맞을 것처럼 그렇게 검증하면 안 된다. 요거는 가치 중립입니다. 다시 주제 선정은 그러면은 가치 개입이죠. 이건 틀렸고요. 자, 미음에서 비음은 우리 미음은 어딨냐면은 추가 연구인데 이 추가 연구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 1000명은 표본 집단이죠. 맞는데 이응은 지금 온라인 게임에만 참여한 사람들이래. 이건 모집단이 아니죠. 모집단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겠죠. 한번 미음에서 자, 우리 미음 추가 연구에서 리을은 독립변수냐. 우리 독립변수는 제가 아까 여기다 굳이 따지면 이제 모임의 종류라 그랬잖아요. 리을은 뭐야? 연령, 학력, 소득이래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게임 캐릭터 레벨은 종속 변수냐. 말도 안 되죠. 사회적 관계가 종속 변수예요. 자, 4번 지읒 어딨어? 대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령, 학력, 소득 등을 중심으로 서열이 형성되는 것. 요거는 대면 모임 이후 발견한 연구 결과. 아까 대면 모임 이후 어떤 결과가 있었죠? 소득이나 연령을 중심으로 서열이 형성된다는 결과를 지지합니다. 답은 4번. 5번 보시면은 디귿과 미음은 모두 양적 연구냐. 자, 우리 아까 디귿은 참여 관찰법을 통한 연구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입니다. 미음은 질문지법이니까 질적 연구예요. 한 문제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문제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음. 17번. 자, 갑은 신입사원의 목표 지향성. 자, 우리 신입사원이 모집단 목표 지향성이 직무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얘가 얘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얘가 지금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 갑은 목표 지향성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를 검토했기 때문에 얘는 문헌 연구법을 쓴 거고요. 목표 지향성을 학습 목표 지향성과 과업, 수행 목표 지향성으로 나눴대. 그럼 봐봐. 지금 목표 지향성에는 독립변수가 있거든. 현빈아 여기 나오니? 이 목표 지향성을 이제 두 개로 나눈 거야. 그래서 뭘로 나누냐면은 학업 학습 목표 지향성과
다음에 수행 목표 지향성 나눈 거지. 요거가 각각 직무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을 수행했대요.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두 번째, 수행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갑은 무작위로 선정한 신입사원 1000명. 얘가 지금 표본이죠. 학습 목표 지향성, 수행 목표 지향성, 직무 만족도를 지수화했대요. 지수화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개념의 조작적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았대. 높을수록 높았대. 그러면은 이 가설은 수용이 되는데 수행 목표 지향성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이 없었대. 요거는 이제 없었던 거지. 가설이 기각되는 건데. 자, 1번 갑의 연구는 지금 요거는 지금 1000명을 대상으로 지수화 자료. 이거 지금 질문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이다. 2번 기억은 1차 자료.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한 자료인데 이거는 다른 연구자의 선행 연구니까 2차 자료입니다. 3번 니은은 독립변인. 학습 목표 지향성은 독립변인 1번인데 디귿은 수행 목표 지향성은 독립변인 2번이죠. 틀렸고요. 4번 리을은 표본 집단이네요. 틀렸고 가설 1은 수용됐죠. 2는 기각됐죠. 답은 5번이다. 넘어갈게요. 수민이 왜 이렇게 좋아하니? 네, 힘든 게 막 즐거워? 연구자 갑은 학업 성취도에 그럼 자기 통제력이 학습 성취도야. 얘가 독립 변수, 얘가 종속 변수죠. 정의 연구를 미칠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은 통제력이 어, 통제력이 높을수록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을 세운 거겠죠. 아동 90명, 우리 아동 90명의 밑줄 치시고 얘가 지금 표본이지. 갑은 아동에게 초콜릿 한 개를 받고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다는 조건에서 자신의 기다림 행동 정도, 이 기다림 행동 정도가 자기 통제력, 독립 변수에 대한 개념의 수학적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측하여 기입하게 했고 해당 아동의 학업 성적을 구했대. 그게 지금 기억에 대한 기억이니까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수학적 정의죠. 그래서 분석한 결과 끝까지 기다린 집단, 통제력이 높은 애들이 나머지 집단보다 학업 성적이 높았대요. 자기 가설이 지금 수용된 거지. 근데 을은 갑의 가설을 재검증하기 위해 아동 900명을 대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학업 성적을 밑줄 쳐봐. 갑의 연구와 동일하게 수집했대. 얘는 지금 같은 방법을 쓴 거예요. 추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을 조사하여 연구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자료를 분석했는데 갑의 가설과 자신이 추가한 가설을 모두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기다림 행동 정도, 이건 이제 갑의 연구고 의리했더니 지금 기다림 행동 정도는 통제력이죠. 이 통제력이랑 학업 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 에 따른 학업 성적, 성취도가 유의미했다. 요거랑 요거는 의미가 있었다. 요거랑 요거는 의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새로운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얘는 계속 종속 변수였죠. 1번 갑은 실험법 썼냐? 요즘 애매한데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갑은 아동에게 초콜릿 한 개를 받고 바로 먹어도 되지만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조건에서 실험법 썼네요. 근데 을은 갑과 동일한 연구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갑과 을의 연구 방법이 자료 수집 방법이 다를 수가 없어요. 2번 기억은 갑, 을에서 모두 수용되었냐? 자, 기억 학업 성취도에 자기 통제력의 정의 영향 을의 연구에서는 기각됐죠. 3번 니은은 기다림 행동 정도는 독립 변수의 조작적 정의냐? 맞는데 을의 연구에서도 그렇냐? 자, 을 보시면은 을도 지금 기다림 행동 정도 이 통제력을 측정했기 때문에 조작 측정이 맞겠네요. 답은 3번. 4번 보시면은 디귿은 갑의 연구에서 디귿은 학업 성적이죠. 종속 변수고 미음은 가정의 경제적 배경은 아까 독립 변수였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리을은 두 집단으로 구분한 거는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이냐? 아니에요. 두 집단을 실험 집단이 되려면은 얘들아 실험 집단은 얘는 독립 변수를 처치해 준 집단이거든. 음.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독립 변수를 처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 몇 문제나 남았니? 하나, 둘, 셋. 그러면 지금 몇 분이야? 47분? 우리 이 문제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강의로 넘기겠습니다. 아직 문제가 한참 많이 남았어요. 39번. 자, 갑은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친 영향이니까 얘가 지금 독립 변수고 얘가 종속 변수 그 다음에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이 모집단 이렇게 되는 거지. 가설을 설정했으니까 양적 연구고요. 갑은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활용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질문지법을 쓴 거지. 반려견을 키운 기간, 그 다음에 같이 보내는 시간 이렇게 조사했죠. 지금 일로 오시면은 요 양육 경험을 어떻게 측정했냐면은 같이 키운 시간, 키운 기간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 이렇게 측정한 거야. 응? 그리고 우울감 정도, 생활 만족도 요거는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수작적 정의네요.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했고 을은 현대인이 반려견 양육에 부여하는 의미를 얘는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대요. 얘는 질적 연구 쓴 거지. 그래서 반려견 양육 경험이 없는 사람을 A, 있는 사람을 B로 10명씩 구분했고 A 집단에서는 키우지 않는 이유, 의향, 그다음에 B 집단에는 양육 동기, 감정을 직접 물어보면서 이렇게 쳐. 그래서 얘는 질적 연구 중에서도 면접법 쓴 거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답변을 녹취했고 을은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여 결론 도출하였다. 자, 기억 볼게요. 기억에서 독립 변수는 반려견 양육 경험의 유무이다.
이거 별표 치시고, 이때 당시에 애들이 1번을 정말 답으로 많이 골랐는데, 보시면은, 자, 반려견 양육 경험의 유무가 독립 변수가 되려면, 우리 독립 변수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할 때, 양육을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로 물어봤어야 돼. 근데 양육 경험을, 지금 키운 기간, 그 다음에 보내는 시간, 요렇게 측정했잖아. 그러면 요걸 물어보는 사람들은 반려견을 양육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들 아니야? 양육 경험이? 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서 너는 키운 적이 있냐 없냐로 변수를 측정한다?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유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경험의 뭐 유형? 아니면 경험의 뭐 종류. 이런 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이거 굉장히 애들이 많이 틀렸다. 다시 정리하시면은, 지금 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키웠어요? 하루에 보통 몇 시간을 같이 있어요? 이걸 물어보면서 독립 변수가 양육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가 될 수는 없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냐. 자, 니은 보시면은 우울감 정도, 생활 만족도, 요거는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데, 자, 우리 비읍은 지금 여기로 오시면 되는데, 자, 우리 얘도 좀 중요하네. 우리 이 비읍은 질적 연구냐, 질적 연구. 자, 우리 질적 연구는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야? 아니에요. 질적 연구는 종속 변수라는 단어를 안 써. 그래서 니은만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는 거 맞아.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체도 얘도 양적 연구만의 특징이야. 질적 연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이제 맞고요. 디귿. 디귿과 시옷은, 자, 우리 디귿은 지금, 요 수집한 자료는 질문지법이죠. 그 다음에 시옷은 면접법이죠. 질문지법과 면접법 모두 언어적 상호작용의 필수적인 자료사적 동력 맞습니다. 답은 1번이 아니라 3번이고요. 4번, 리을은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실험법 사용된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답은 3번이었고요. 몇 분 찍었니? 한 문제만 더 풀게요. 자, 연구자 A는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가짜뉴스 내용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가 다른지를 분석했대요. 그래서 일치 여부가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태도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지. A는 특정한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 300명, 얘네가 이제 표본이 되는 거고, 대상자를 확보하고 이들의 해당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 정도 및 전파 의도가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태도겠죠. 저희가 이제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고, 5점 척도 문항을 통해 측정했다. 또한 해당 가짜뉴스 내용이 평소 본인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요게 지금 독립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네요. 집단 1, 부합하는 게 집단 1이고, 뭐가 부합하는 거야? 가짜뉴스랑 정치 성향이 부합하면은 집단 1이 되고, 부합하지 않으면은 집단 2가 되는 거지. 이게 약간 이런 거야. 내가 국힘 지지자인데, 응? 가짜뉴스가, 이재명을 옹호하는 가짜뉴스다
하면 지금 부합하지 않잖아. 그럼 이제 집단 2에 넣고, 내가 국힘을 지지하는데, 윤석열을 옹호하는 가짜뉴스다 하면은, 이제 집단 1에 넣고, 뭐 이런 거예요. 비교해본 결과 집단 1이 부합하는 애들이 신뢰 정도 및 전파 의도가 높대요. 부합하는 애들이 신뢰도가 높다. 얘네들은 신뢰도가 낮겠죠. 한편 연구자 B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불안하게 느낄수록 가짜뉴스를 믿는 정도가 높을 것이다. 이건 이제 갑이고요. 을은 불안함이 높을수록 가짜뉴스의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운 거지. 응? 이를 위해 B는 500명을 대상으로 얘네가 표본이고요.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질문지법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가짜뉴스 신뢰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이유한 정해관계 가설이 수용됐네요. 질문 1. A의 연구에서 기억은 우리 기억은 해당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 정도, 얘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죠. X고요. 질문 2. A의 연구에서 디귿은 어디 있어? 연구 대상자를 구분했대요. 근데 얘는 질문집 아니 어이? 얘도 문항을 통해 측정했으니까 얘도 질문지법이죠. 근데 질문지법인데 실험 집단, 통계 집단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틀렸고. 리을 어디 있어? 리을은 여기 있네요. 이 자료는 1차 자료냐? 이건 을이 직접 수집한 자료니까 1차 자료 맞고요. 미음 가설은 기각되는가? 가설 아까 수용된다 그랬죠? 그래도 X, 그래서 X, X, O, X라고 대답한 을이 정답입니다. 한 문제 남았으니까 그냥 할게요. 어, 막 야유를 퍼붓는 소리가 대충 들리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삼, 모사 뭐 이런 거지. 네, 현빈이 빨리 퇴근하고 싶니? 어?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올해 5월 학평 4번이랑 똑같아. 봐봐. 갑은 65세 이상 노인의 모집단이요. 사회관계망이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사회관계망이 독립변수, 문화소비가 종속변수야. 문화소비에 대한 가족관계망, 지인관계망, 단체관계망의 영향을 연구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독립변수가 사회관계망이거든. 근데 이 사회관계망을 가족관계망, 그 다음에 지인관계망, 그 다음에 단체관계망, 이렇게 세분화를 한 거야. 갑은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을 추출했대요. 얘가 지금 표본이고 핸드폰이 꺼져버렸어요.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한 것 같고, 이 사회관계망이라는 독립변수를 응? 세 가지로 이제 나눈 건데, 응? 가족관계망이랑 그 다음에 지인관계망, 그 다음에 단체관계망 이렇게 이제 나눈 거야.
갑은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남녀 1000명. 이게 지금 표본이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질문지법 쓴 거고, 문화소비는, 그래서 요게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이죠. 문화소비. 얘가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 문화소비는 1년간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로, 이게 지금 개념의 지적적 정의, 종속변수에 대한 개념의 지적적 정의고요. 가족 관계망은 가족과 친척의 수, 지인 관계망은 가족, 친척 이외에 평소 고려하는 사람의 수, 단체 관계망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 이렇게 파악했대요. 여기에 나온 게 다 개념의 주적적 정의예요. 자,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문화 소비와 사회 관계망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어요. 사회 관계망의 수가 많을수록 문화 소비를 많이 하는데, 남성은 문화 소비와 가족 관계망, 지인 관계망, 여기서부터 봐야 돼. 문화 소비와 단체 관계망 사이에는 정의를. 응? 그러면은 단체 관계망 수가 많을수록 문화 소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가족이랑 지인 관계망은 유의미하지 않았대요. 응? 지인이랑 가족은 문화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지. 자, 그럼 기억부터 보시면은, 니은은 기억의 주적적 정의냐, 니은은 개념의 주적적 정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한 거는 그냥 분류한 거야. 가족 관계망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가 개념의 주적적 정의인 거지. 사회 관계망을 가족, 지인, 단체 관계망으로 구분한 거는 그냥 독립변수를 하위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분류한 거지. 측정 가능하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바꾸는 조작적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필기 하나만 하세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닌 것. 요즘에 좀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변인의 하위 분류가 있어. 그게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거야. 사회관계망을 가족, 지인, 단체 관계망으로 나눴다. 그래서 하위 분류로 나눈 거는 개념의 주역적 정의가 아니고, 응? 어떤 특정한 추상적인 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A란, 응?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의미한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거를 수치화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건데, A의 뜻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는 개념의 주적적 정의가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주적적 정의 아니고요. 디귿. 디귿은 갑이 선정한 표본이냐? 자, 디귿 보시면은 65세 이상 노인 남녀는 갑은 추출하여, 그랬으니까 갑이 선정한 표본 맞습니다. 디귿. 리을로. 리을 어디 갔어? 생물에 따른 분석 결과. 평소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가족과 친척의 수는 뭐야? 요거는 가족 관계망이죠? 가족 관계망이 높을수록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횟수. 요건 뭐야? 문화 소비지. 요게 감소하냐? 아니죠. 여자는, 요 사회 관계망,
들어가 있는 가족 관계망이 높을수록 문화 소비 많이 하잖아. 근데 남성은 가족 관계망이 높을수록 이게 낮다고 볼 수도 없어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는 규칙성이 없다는 거야. 굳이 따지자면은 그래프로 그리면은 응? 가족 관계망이 많을수록 문화 소비가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야. 응? 그러면은 대체로 정의 관계죠. 근데 이게 이제 여성이면은 어? 남성은 뭐 이렇게 불러냈어. 규칙성이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남성이더라도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여성에서는 사회관계망과 문화소비가 정의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 하나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오늘 푼 거 중에 굉장히 제일 어려웠던 거 중에 하나일 텐데 4강도 다 사회조사 유형이에요. 응. 우리 사회조사 유형은 2강에 나눠서 하는 걸로 하고,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4강 또 사회조사 유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